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6월 20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8 서울국제도서전에 축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함께 해보기로 합시다. 2018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8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어구만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이것은 2018년에 열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열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제도서전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내 행사가 아니다. 또한 같은 의미로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책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 이 축사를 보내는 행사가 우리나라의 행사라고 알고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최대의 책 잔치이다. 우리나라가 이 행사를 하더라도 세계 다른 나라의 참가하는 팀이, 그 회사가 소수라면 좀 무시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참가하는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이 좀 언짢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국제도서전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읽어냈듯이 이것은 대한민국 국내 행사가 아니라 국제 행사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도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국제도서전 하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 행사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좀 참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국제도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1996년에 국제출판협회로부터 세계 28대 국제도서전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국제도서전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을 강화하게 된 것은 2000년, 그때 도서전에서 주빈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터키가 주빈국이었고, 세계 17개국 356개사가 이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 명실공히 국제행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서울국제도서전이 아주 큰 세계적인 행사다. 그러면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사를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인의 책 전시 도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책 잔치다. 또 이 잔치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이런 행사 중에도 작은 것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잔치 그러면은 집 앞마당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하는 규모가 큰 행사는
잔치라고 하면은 축소하는 것이 되어버리지요. 그런 면에서 그 의미에서도 벗어났고 또 우리나라의 행사를 자랑스럽게 그 실제 그 규모만큼 성대하게 그렇게 열리는 행사다 이렇게 해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축사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한번 장사를 나가시면 한 달 정도 만에 돌아오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꼭 제가 읽을 만한 아동문학 위인전을 사오셨습니다.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된 것은 아버지 덕이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되었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가정교육을 한 그런 아버지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것은 위인전을 사왔다 그랬는데 어떤 위인전을 사왔는가? 글 속에서 국민학생 문재인, 소년 문재인이 읽을 만한 위인전을 사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렇겠죠.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 아버지의 철학과 그 아버지의 인생관,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밝힌 그 책에서 밝힌 내용이라든지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관한 책들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다소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 문재인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시절 1960년대 그 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말 중개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는 6.25 때 일사 후퇴 때 피난을 내려올 때까지 김일성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책을 골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소년 문재인은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이 소년 문재인이 또 지금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알게 된 세상, 그가 생각한 인생, 그것은 무엇일까? 역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1919년 프랑스의 상하이 조차지에서 수립된 그런 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정부에서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알고 세상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2017년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고 하면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보궐 대통령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 그것은 정치적으로 자기 편 이외에는 모두 그 역사든 또 그 국민이든 하는 것을 모두 부정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과연 소년 문재인이 읽었던 위인전은 무엇이었을까? 요즘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체게바라 평전 같은 것, 그 유사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모택동 평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에게 나타나 있는 그의 인생관, 그의 국가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든 어떤 철학을 지닌 사람이 책을 고르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은 많이 달라지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한 달 정도 만에 책을 꼭 사다 주셨다. 그래서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단락입니다. 지금도 제게 보내주시는 책은 꼭 시간을 내어 읽습니다. 발로 뛰고 자료를 뒤지며 보낸 작가의 노력과 생각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정성을 다한 편집 출판인들에게 예의를 다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제가 책을 통해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다음 단락입니다. 무심코 들으면 지금도 문재인 씨의 아버지가 문재인 씨에게 책을 보내주고 그리고 문재인 씨는 꼭 시간을 내어 읽는다. 이렇게 들리는, 실제로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아버지, 즉 선친은 대략 40년쯤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우리가 이것을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채워 넣게 되면 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주어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책은 꼭 시간을 내어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도 라는 말이 조금 앞뒤 연결이 매끄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주어가 생략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지금도 책을 보내준다 이런 내용이 되고 말았죠. 이와 같이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었을 때 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글쓰기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러한 축사를 작성을 했다. 그의 청와대에서 이러한 축사를 작성을 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글쓰기가 가능하게 되는 그 경우 우선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앞에 아버지가 한 달 정도 만에 책을 꼭 사다 준다고 했던
그 앞의 문단의 글을 쓴 사람과 지금도 제게 보내주시는 책은 꼭 읽는다고 하는 뒤의 문단의 글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제게 보내주시는 책은 이하 부분을 쓰는 사람이 바로 전 단락의 내용을 몰랐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가? 두 사람이 이렇게 짧은 문단을 각각 다른 사람이 이것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 사람이 글을 쓴 다음에 적절히 짜깁기를 했다. 헝겊 조각을 오려 붙여서 방석 같은 것을 만드는 패치워크, 그런 식으로 글을 조합을 한 것이지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이 두 문단을 한 사람이 썼다. 그렇다면 앞문단을 쓸 때의 자아, 그것과 뒷문단을 쓸 때의 자아가 달랐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상한 일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책은 꼭 시간을 내어 읽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꼭 시간을 내서 읽는구나.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과연 그런 것일까? 근데 이 책이 그냥 독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누군가가 보내준, 선물로 보내준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나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보다는 보내준 책은 반드시 읽는다 하는 쪽이 더 반드시 그 뜻을 전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책은 꼭 시간을 내어 읽습니다 보다는 이 꼭이라는 것이 읽는다에 가서 가까이서 꾸며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책은 시간을 내어 꼭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로 뛰고 자료를 뒤지며 보낸 작가의 노력과 생각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축사를 쓰든지 그가 쓰는 글은 대부분 공적인 글입니다. 공문서, 그러한 서류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공적인 글을 쓰는데 그는 어떤 비유와 상징과 이러한 것을 많이 쓰고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시적인 표현 또 문학 작품 같은 그러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글의 성질을 봤을 때 그래서 분명하고 그 행사에 한정시켜서 자신의 공무원의 직책에 맞춘 그런 글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으로 온몸을 던져서 그 감정을 전하려고 호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글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노력과 생각을 만난다고 했는데 작가의 생각을 만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작가의 노력도 만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책에서 어떤 자료들, 어떤 논거들을 가지고 와서 글 쓰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그 주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찾으러 어디까지 갔었구나, 또 얼마나 많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찾았구나, 이런 것을 더 거기에 주목해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 노력과 생각을 만난다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 같으면 그저 책을 열심히 읽는다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글 쓰는 습관, 거기에 따르면 발로 뛰고 자료를 뒤지며 보낸 노력과 생각을 만난다,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설이나 시집이나 수필 같은 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논문이라든지 그런 식의 전문서적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식의 표현을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라든지 저자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할 것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혹시 선물로 책을 보내고자 한다면은 소설이나 시집이나 수필 같은 것은 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전문서적 같은 것도 보내면은 그것이 없거나 안 보는 것 같죠. 글을 보았을 때. 그래서 발로 뛰고 자료를 뒤지고 이러니까 아마도 르포 같은 성격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을 보내야 읽는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책은 다 읽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바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남는 시간도 별로 없는 그런 청와대 대통령이 다 읽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책이 별로 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작가를 만나는 시간, 작가의 생각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독서하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편집 출판인들에게 예의를 다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의를 다한다. 그러면 이것은 최고 대우를 의미하죠. 더할 게 없을 때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편집 출판인들에게 존경과 흠모와 숭배 그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지요. 우리가 책 한 권을 선택을 해서 독서를 하면 우리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책을 선택을 하고 나면 책을 만져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디자인 그런 것들을 아주 눈여겨보는 모양입니다. 글자 크기라든지 문단의 모양이라든지 그 안에 사용한 글자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쩌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문단과 문단 사이는 어째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하면서 그 편집 출판인들에게 숭배하고 존경을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은 출판사 이름도 안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나 늘 그렇듯이 제가 책을 통해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축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늘 그렇듯이 그러나 제가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문맥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러나라는 말 앞쪽에는 제가 항상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겠죠. 겉으로 보기에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가 책을 통해서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참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 단락에서 우리가 문장 4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보내준 책은 꼭 읽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손해여서 뒤에 그러나가 올 수 있는가? 두 번째 문장은 작가의 노력을 만난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세 번째 문장은 편집 출판인을 존경한다. 존경하는 것이 어째서 손해가 되는가? 이러한 3개의 문장을 쓰고 이어서 네 번째, 그러나 내가 얻는 게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어떻게 손해가 될 수 있는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서술에, 이러한 표현에 참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해도 신경 쓰이는 그러나 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만일 과거 군주시대에 왕의 입장에서 이 글을 다시 정리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해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보내준 책을 꼭 읽는다. 그런데 어떻게 읽습니까? 시간을 내서 읽는다. 그러면 시간을 내는 것은 왕이 희생을 하는 것이죠. 손해입니다. 두 번째 문장, 작가의 노력을 만난다. 책을 읽는다인데 왕이니까 읽어준다, 봐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왕의 희생입니다. 역시 손해가 됩니다. 세 번째, 편집 출판인들에게 예의를 다했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왕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왕의 희생이고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문장, 그러나 이 모든 희생과 손해가 있지만 책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훨씬 많다. 그러나 제가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상식 수준에서는 이 네 번째 문장, 그러나 이하 부분을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읽고 넘어가면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아야만 문맥에 맞는 글,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만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려고, 아주 폼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입장에서 미리 작전을 세우고 구상을 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알아라 하면서 주제를 모른다고 나무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만일 이 청와대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그 머릿속에 우리가 왕족이다, 우리가 왕이다,
이런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글을 썼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일이죠.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제 군주, 그것이 군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제 대통령, 전제 수상, 이것을 절대 금지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썼다면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거기에서 있는 그들의 무의식이 독재자의 정신이다. 독재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정신이 강한 나라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정신은 선대의 지혜와 책을 통해 강해집니다. 어떻게든 짬을 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부쩍 커진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책 속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일도 즐겁고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책 읽기를 닮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다음 단락입니다. 앞의 문장들과 이어서 이 단락의 첫 문장을 5번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5번 문장은 정신이 강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정신이 강한 나라는 어떤 식으로 정신이 강한가 하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 찾아내 봅시다. 일단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강한 나라가 더 강해지는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첫째는 강한 정신이 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더 강해질 것인가? 그것은 선대의 지혜를 통해서 강해진다. 하나 더 책을 통해서 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대의 지혜와 책은 서로 다른 것이죠. 동일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란히 배열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책은 정보가 문자로서 고정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정보든 어떤 지혜든 문자로 고정이 된 것을 책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아닌 무형의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선대의 지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형태가 없는, 저장할 수 없는 그 선대의 지혜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고전적인 방법들이 좀 생각은 나겠죠. 그래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머릿속에 선대의 지혜가 통째로 입력되는 그런 비법이라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내 귀에 도청장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문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대의 지혜를 물려받을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문장은 아주 어른스럽죠. 성년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5번 문장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6번 문장은 어떻게든 짬을 내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부쩍 커진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짬을 내서 책을 읽는다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죠.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아주 바쁜데 거기에서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다. 그러니 이 전반부는 60대 후반의 문재인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어느새 부쩍 커진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부쩍 큰다, 잘한다 하는 것은 성인에게는 쓰지 않죠. 사람이 키가 크는 것은 청소년기까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어떤 상황 묘사라든지 하는 것은 부쩍 커졌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청소년기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6번 문장을 보면 60대 후반의 문재인 씨가 갑자기 청소년 문재인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청와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아주 바쁜데 거기에서 짬을 내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부쩍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서로 어울리지 않죠. 바로 그와 같은 글쓰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책 속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키가 부쩍 커진 그 청소년, 하루가 다르게 키가 쑥쑥 자란다고 하는 거기에 비유해서 그렇게 부쩍 자란 청소년이 자기가 책 속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도 즐겁고 시종일관 지금까지 보면 아주 밝은 바람직한 청소년의 모습,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7번째 문장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빠의 책 읽기를 닮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5번, 6번 문장에 이어서 7번 문장이 있고 더구나 책 속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일도 즐겁고에 바로 이어지는 같은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책을 읽으면서 부쩍 커진 자신을 발견하고 또 지혜를 나누는 일이 즐거운 청소년 문재인이 이 후반부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글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항상 3류, 4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일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급 수준의 인재들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뒤떨어지게 되면 3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는 3류에서 이미 그 밑으로 떨어졌죠. 4류라는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글을 써서 밖에 내보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이 단락을 살펴봅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왜 글쓴이가 몇 사람으로 보이고 겨우 한 개의 글 단락 속에 여러 인격이 보이는 것인가? 역시 첫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씨가 글을 썼습니다.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5번 문장 하나만 빼다 쓰는 것이죠.
정 씨가 글을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6번 문장 하나만 빼다 씁니다. 임 씨가 글을 반 페이지 썼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7번 문장 하나만 뽑아와가지고 이 5, 6, 7번 문장을 쭉 이어서 한 개의 단락을 만드는 겁니다. 발췌해서 짜깁기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겨우 4, 5줄짜리 단락 한 개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사람이나 동원돼서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은 자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임해야 하겠죠. 업무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글쓰기가 어려울 때는 사실 글은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남의 글을 훔쳐와서 과거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글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뽑아다가 쓰는 것도 훤히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짜깁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힘들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도 힘들고 만일 진상이 그렇다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둘째로 이것을 여러 명이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글을 이 모양으로 쓰는 사람은 그의 머릿속에 여러 명의 인격이 들어앉아 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은 이 글을 그런 사람에게 글쓰기를 맡겨서는 안 되겠죠. 다음 단락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할 수 있는 분은 5%밖에 되지 않고 점자도서나 녹음도서는 전체 출판도서의 2%도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저도 작년 2월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제작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것이 한 단락입니다. 우선 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장이 좀 이상하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겠죠.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잡고 강제로 시켜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상하죠? 아마도 이 부분은 정상적인 어떤 언어 중추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피동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우선 글쓰기를 기초부터 다시 배우든지 아니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든지 하는 어떻게 보아도 문제는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보고 책을 읽는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글자를 모르면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예로 시각장애인은 어렵겠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점자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시각장애인 중에서 점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할 수 있겠죠. 사실 시각장애인은 다 점자를 아는 그런 국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점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죠. 점자는 하는 것이거나 하지 않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고치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문재인 씨가 그들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물론 문재인 씨지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책을 정작 읽을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자를 알아야 할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되겠죠. 이렇게 보았을 때 점자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문자, 그리고 그들의 문자를 모를 때 그들의 영역에서 문맹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문자가 점자인데, 물론 읽는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쓰는 문자는 그들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읽는 문자에 있어서 문맹 9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점자로서 할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각장애인들은 글자를 읽는데 어려울 뿐이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는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글로 쓰거나 말로 할 수 있죠. 시각장애인은 그렇다면 읽는 것 말고 듣는 것도 점자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니다 하고 아주 금방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읽는다는 표현은 그런데 점자책도 있고, 또 소리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녹음도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흔히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도서들이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점자 도서와 녹음 도서가 전체 출판 도서에서 2%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점자 도서도 늘리고 녹음 도서도 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에게 늘어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녹음도서 제작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이 점자도서를 버린 것이죠. 녹음도서 쪽에 이것을 가지고 보급을 더 늘리겠다, 그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시각장애인들이 문맹 95%여서 그래서 점자는 버린 것인가?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점자 도서가 아니라 녹음 도서 쪽을 지원하고 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역시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번 축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북이나 디지털 문서 같은 것은 소위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알파순이 씨가 읽어줍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스피커 이런 것들도 음성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음성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죠. 어떻든 이번에도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축사 뒷부분에 한 단락 정도 글이 더 있는데 그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럽고 무식하고 과장되어 있고 정직하지 않은 이러한 청와대의 글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